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경입니다. 이번 시간엔 의전 중에서 의전 서열의 조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약간 기반 지식 또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경 지식이 뭐냐면 외교사들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 뭐 대사나 공사 이런 거 있죠? 대리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외 공간의 현황, 뭐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영사, 총영사, 뭐 부영사, 뭐 1등, 2등, 3등 서기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지식을 좀 공부를 해야만 이 서열의 조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먼저 공부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9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외교사절과 그 직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뭐 이 외교사절의 종류가 뭔지, 외교사절의 계급이 뭔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달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1961년도에 외교관계가 난 빈혈약 또는 비엔나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외교사절 또는 외교관의 계급을 세 개로 딱 나눴어요. 대사, 공사, 대리공사. 요 빈협약에는 대사, 공사, 대리공사밖에 없는데 실무상에는 대리대사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대사, 대리대사와 대리공사를 같은 하나의 계급으로 보고 대사 하나, 공사 하나, 대리대사 또는 대리공사 하나 이렇게 세 개의 계급으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대사가 제일 높고 두 번째 공사, 세 번째가 대리대사 또는 대리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명예와 석차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세 개의 직책 다 외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석차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세 개 다 외교관이니까 차별이 없는데 특권과 직무도 동일합니다. 왜? 외교관이니까. 그런데 의전에서는 약간 좀 차별을 받아요. 차별을 받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개의 계급에 대해서는 외교관 여건을 발급합니다. 나중에 외교관 여건, 관용 여건의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외에 영사나 1, 2, 3등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외국의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에 나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죠. 대사나 공사와 대리대사하고 다른 업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관용 여건이 발급됩니다. 관용 여건. 그리고 특권도 위에 있는 외교관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편의상 준 외교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외공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은 상주대사관 116개. 상주대사관이라는 말은 대사가 상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사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116개. 전세계 나라의 종류는, 국가의 종류는 다 190개쯤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수교관계가 체결돼서 대사가 상주하는 것은 116개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이 46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사관은 나라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대사관은 나라별로 한 개씩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에는 대사관은 하나밖에 없지만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은 뭐 3개, 4개, 5개, 6개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넓고 우리나라 교민이 많은 곳에는 대사관에서 모든 업무를 보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영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사 업무나 총영사 업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46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사관이나 영사관하고 거리가 너무 먼데 영사관을 설치하기도 부적합한 외딴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민이 좀 있으면 많이 있지 않아도 출장소 같은 걸 설치해서 출장소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사관 116개,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 46개 정도가 있다. 자, 미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미주 공간인데 아메리카 대륙을 지냈을 때 대사관은 21개 국가에 있어요. 이런 나라들입니다. 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도미니카 공화국 쭉 이렇게 해서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까지. 대사관은 21개 되고, 이 대사관에는 여러분 참고로 누가 근무하냐면 대사, 참사관은 주로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참사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대령급 또는 소장급의 국방무관, 그 다음에 영사,
영사, 그 다음에 주재관. 주재관은 여러분 뭐 경찰, 산업통상 업무, 문화관광 업무, 기타 국세관세 업무, 공정거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데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발령을 받아가지고 외교부 소속으로서 대사의 지시명령을 받습니다. 이 주재관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경찰인데 경찰이 전 세계에 7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 쪽에서 53명 정도 나와 있고, 그 외에 각 부처별로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전 분야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 주재관들은 한번 나가면 3년간 의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 2, 3등 서기관. 자, 1, 2, 3등 서기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외교부에서 파견된 국가 공무원입니다. 외교부 업무를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관은 지금은 공사관은 거의 없어요. 공사관은 대사를 파견하기 직전 단계,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수교 관계가 수립되기 직전 또는 수료 단계가 수립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대한제국시대는 미국하고 공사관을 미국에서 설치했죠. 그리고 공사관을 파견됐죠. 대사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공사관은 별로 없어요. 공사관에는 공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근무, 1, 2, 3등 서기관이라든가 주재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있는 것이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인데 미주 대륙엔 아메리카 대륙은 13개 총영사관이 있어요. 교민이 특히 많은 곳인데 대사관하고 거리가 멀다. 이러면 총영사관을 설치하는데 미국 같으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아틀랜타, 토론토 뭐 이런데 총영사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관은 주로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인데 주로 현재 있는 것은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관의 직급에 대해서 대사입니다. 대사는 통상 정권대사라 부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대사다. 즉 대사관은 미니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로부터 신임장을 받아서 외교 교섭이나 조약 체결 등의 업무를 합니다. 국가 원수가 직접 신임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신임장을 들고 예를 들면 미국에 갔다. 그러면 미국의 국가 원수한테 신임장을 이렇게 제출하면 미국 대통령이 나를 당신을 대사로 공식 인정합니다. 하는 절차를 신임장 제정이라고 불러요. 자, 국가 원수가 신임장을 줘서 대사나 외교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외교 교섭이나 조약 체결 등 외교 사무를 관장하면서 자기 소속에 있는 부하 공무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외교관 중에서 최상위 외교관이면서 상주하기 때문에 상주 외교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경권대사 또는 대사라 부르고, 요거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 특명정권대사 하겠죠. 요거는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를 상대로 펼치는 정상 외교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관인데 비상주 최고급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의전서열이 황족 다음으로 서열이 이 두 번째였죠. 특명정권대사. 그리고 임시대사입니다. 임시대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띈 임시대사를 특명정권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사는 광범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갑질하는 바람에 시끄러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에 조사는 받았지만 사법 처리는 못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이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공사입니다. 공사는 보통 양국관계가 수교 이전 단계, 수교 단계일 때 만든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지금은 공사 또는 공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도 국가원수가 신임장을 제정합니다. 역시 광범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이 됩니다. 서열은 대사가 공사보다 앞서지만 외교 의전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사와 공사는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대리공사 또는 대리대사, 대리가 앞에 붙었습니다. 이것도 외교관인데 외교관 중에서 최하위 직급입니다. 대사나 공사를 두기 전 단계 외교관인데 주로 이제 대사가 파견되기 직전에
파견되기 직전에 또는 공사가 파견되기 직전에 대리공사나 대리대사를 먼저 파견해서 외교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대리공사나 대리대사를 둡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취임장을 외교부 장관이 주고받습니다. 외교부 장관한테 취임장을 주면 외교부 장관이 접수를 하죠. 역시 외교관이기 때문에 광물면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대사 대리, 공사 대리카는 대리가 뒤에 붙은 게 있어요. 요거는 그야말로 민법에 나오는 직무 대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직무 대리. 예를 들면 대리제도 알죠? 본인을 대리하기 위해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사람을 대리라 부르죠? 대리인이라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대사 대리, 공사 대리는 뭐냐면 대사나 공사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가를 가서 잠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임시로 대사나 공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시대사나 임시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식 외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임장을 주지 않고 지명 통고만 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미국의 대사 대리가 왔다고 치면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지명 통고장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명 통고장을 받은 순서대로 의전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사 대리나 공사 대리 상호간에는 지명 통고장이 접수된 순서대로 의전 서열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북한의 조성길, 이태리 대사 대리 부부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죠. 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사 대리가 뒤에 붙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임시 대사, 임시 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외교관이 아니다. 지명 통고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리 대사 대리 공사하고 대사 대리 공사 대리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요거는 외교관, 요거는 비외교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영사, 형사, 부영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민이 아주 많은 데는 총영사, 그보다 조금 적은 데는 영사. 그 다음에 총영사관이 있는 곳에는 총영사가 있고 영사관이 있는 곳에는 영사가 있는데 총영사나 영사관에는 주로 부영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휴가를 가거나 총사가 휴가를 가면 부영사가 직무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영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미국에 가 있는 영사라고 치면 우리나라 국민의 통상 경제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명된 국가공무원이에요. 외교관이 아니라고 그랬죠. 관영 여건을 발급한다 했습니다. 주로 어떤 임무를 하느냐. 여권 비자 발급 업무.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비자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비자 면제국가이면 비자 봐야 됩니다. 그럼 여권 비자 발급을 영사관에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애를 낳았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았다. 그럼 호적관계, 출생관계, 결혼, 그다음 결혼을 했다. 결혼, 병력, 이혼관계, 뭐 면허, 운전면허 업무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따서 미국에 갔는데 우리나라 면허를 미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는 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어요. 그럼 인정하는 주에 갔으면 우리나라 면허를 쓰면 안 되고 영사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면허를 미국에서 쓸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영사관에서 대신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권과 면제가 다소 제한적인데 왜냐? 이 사람은 외교관이 아니니까. 약간의 특권과 면제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으면 오사카에는 총영사관 있죠? 뭐 고베 이런 데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중국 같으면은 상하이, 베이징인데 총영사관이 있죠. 그 다음에 1, 2, 3등 서기관은 이 3등 서기관 붙으면은 외국 대사관에 파견된 우리나라 외교부 소속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역시 관용 여건이 발급됩니다. 외교관 여건이 아니에요. 외교부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1등 서기관은 4급 상당 공무원을 보면 되고 2등 서기관은 약 5급 상당, 3등 서기관은 6, 7급 상당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 이제 공무원으로 7급 공채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보통 한 4, 5년 지나면 3등 서기관이 돼서 외국 대사관에 파견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무고시가 돼가지고 경력이 조금 쌓이면 2등 서기관으로 외국의 대사관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2등 서기관으로 불립니다. 거기서 승진하게 되면 뭐 1등 서기관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사나 서기관은 국가공무원이고 외교원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권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 여건입니다. 일반 여건. 대한민국 국민이 보통 국민이 받는 여건.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붉은빛이 약간 나는 건 관용 여건입니다. 제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경감 시절에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의 이제 범죄학 연구소에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외교부로 관용 여건을 외교부로부터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외교관 여건이죠. 약간 자주 이게 무슨 색을 해야 되죠? 청색, 감청색, 이런 건 외교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관 여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1 외교관 여건 1번, 관용 여건 2번, 일반 여건 3번입니다. 외교관만 외교관 여건을 소지한다. 영사나 서기관들은 1 관용 여건을 소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서열의 조정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강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가 참석 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오늘이 예를 들면 현충일이죠. 현충일 행사에 참석했다. 이러면 외국의 대사가 높으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높으냐, 이거는 참 애매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했기 때문에 외국의 대사보다 우선이다. 예를 들면 주한 미국 대사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전설이 앞선다는 얘기죠. 자, 요 네 번째 볼까요? 외국 대사와 아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 강요 간의 명백한 서열 구분을 피하기 위해서 교환제를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국제사회 관행입니다. 자, 이럴 때는 대사 강요, 대사 강요. 앉힐 때, 좌석표를 떼게 외국의 대사, 우리나라 강요, 외국 대사, 우리나라 강요. 이렇게 앉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대신했을 때는 이런 걸 무시하고 대사보다 우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빈이 방한했을 때 동국 주재 아국 대사 기국식.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죠? 자, 이때는 주한 외국 대사 다음 서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다 칩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하고 따라올 수 있겠죠? 주미 한국 대사가 따라왔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면 누가 의전세율이 높으냐 하면 우리나라와 있는 외빈이 더 의전세를 높다는 거죠. 외국인을 내국인보다 우대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는 행사의 경우에.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 미국 사람이죠. 미국 대사가 한국 대사보다 서열이 앞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국 주재 아국 대사. 아국 대사는 주미 한국 대사고 동국 주재는 미국에 주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세 번째. 대사가 여자일 경우는 참 골치 아파요. 자기 바로 상위 대사 부인이다.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가 여자인 경우가 있었죠. 자기 바로 상위 대사 부인이다 말은, 자, 대사의 서열은 대사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제정한 일자 순이기 때문에 대사 중에서 행사에 참석한 대사 중에서 신임장을 가장 늦게 받은 대사가 있을 겁니다. 그 대사의 부인 다음이 서열된다는 거죠. 부인 다음 의전서열이 된다는 거예요. 대사가 여자일 경우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최하위의 공사다입니다. 최하위 공사다입니다. 자, 공사의 서열은 역시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손이니까 최하위 공사는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부터 가장 늦게 신임장을 받은 사람이 최하위의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다음으로 남편이 앉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대사가 여자일 경우에는 부부 간에 좌석이 서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최하는 연회에서 우리 측 賓客은 동급의 외국 측 賓客보다 하위다. 자, 외국 손님보다 하위다. 우리 손님은 외국 손님보다 하위다. 요거 같은 말이죠. 주한 미국 대사가 주미 한국 대사보다 서열이 앞선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서열을 적절히 조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대사와 공사, 대리대사, 대리공사, 대사, 대리, 공사, 대리 간의 서열인데 상호간 서열입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사와 공사 간의 서열, 요 대사와 공사 간의 서열입니다. 요거는 계급은 대사가 높지만 의전서열은 동일하다 그랬죠? 의전서열은 동일한데 누가 우선이냐? 대통령의 신임장을 신임장을 대통령이 준 날짜를 기준합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 공사가 동시에 참석할 때 의전세율은 공사가 더 높은 좌석에 앉는 수도 생깁니다. 나중에 예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대사, 대리공사관의 서열 역시 외교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날짜 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리공사가 대리대사보다 신임장을 먼저 받았다면 대리공사가 대리대사보다 의전세율이 앞섭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여기 대사와 여기에 대리대사 중에서 대리대사가 신임장을 먼저 받았다면 누가 의전세율이 앞서냐? 이거는 말할 것 없이 대사가 앞섭니다. 이거는 대사와 공사관의 세율이죠. 이거는 대리대사와 대리공사관의 세율입니다. 요 대리대사, 대리공사하고 대사공사는 서열 자체를 비교하면 안 돼요. 요거는 무조건 1번이에요. 요게 자기끼리 비교하지만 1번과 2번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신임장 제정 날짜와 관계없이 야들이 우선입니다. 이해하셨겠죠? 나중에 예시를 보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대사, 대리, 공사, 대리 상황입니다. 요 두 계급 간의 비교입니다. 이 사람은 지명통고장을 받는다고 그랬죠?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명통고장의 접수된 날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 대리가 대사 대리보다 지명통보장을 먼저 받았다면 의전세율은 공사 대리가 앞섭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전세율이, 자, 이 6개를 의전세율을 매긴다면 누가 우선일 것인가? 제 PC에서 안 켜졌는데 노트북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넘어와 버립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한눈에 쫙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신임장을 21년 1월 30일에 제정받고 홍보 공사가 신임장을 1월 30일에 받았다면 직급은 대사 공사가 높지만 신임장 제정을 야보다 더 빨리 받았죠. 그래서 2번이 1번보다 의전세율이 앞섭니다. 3, 4번 비교하겠습니다. 주한 일본 대리대사가 1월 29일에 받았고 영국 대리공사가 신임장을 1월 28일에 받았다. 대리대사, 대리공사도 요거는 의전세율 계급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신임장 먼저 받은 사람이 야가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4번이 3번보다 하루 앞서기 때문에 4번이 의전세율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5번, 5, 6번 보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대리, 대리가 뒤에 붙었어요. 중국 대사 대리가 지명통보장을 받은 게 1월 27일이고 러시아 공사 대리가 지명통보장을 받은 게 1월 26일이면 대사 대리, 공사 대리의 직책과 관계없이 먼저 받은 6번이 5번보다 앞서는 거죠. 자, 그럼 1, 2, 3, 4, 5, 6을 전체가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면 의전세율은 누가 제일 1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1번, 4번, 3번, 6번, 5번 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대사, 공사끼리만 비교하고 대리공사, 대사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에 대사, 대리, 공사, 대리끼리만 비교하지 1, 2번을 3, 4번하고 비교한다? 5, 6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의전세율이 이런 사람들 봐. 1, 2번은 3, 4, 5, 6번보다 무조건 앞서고 3, 4번은 5, 6번보다 무조건 날짜에 관계없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충분히 하셨죠? 다음은 외교관과 무관입니다. 자, 일단 무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국방무관입니다. 여기 보면 국방부죠? 국방부에서 파견된 군인인데 6회 공군에서 파견되는데 대사관에 주요 4개국 미일 중러의 대사관에는 육군소장, 해군소장, 공군소장급이 무관이 높습니다. 그 직급이 굉장히 높죠? 다른 나라는 주로 대령급이 국방무관으로 와요. 그럼 이 소장급이 외교관하고 같이 참석했을 때, 또 대령급이 외교관을 참석했을 때, 도대체 의전세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요거,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무관보다 앞섭니다. 외교관은 무관보다 앞선다. 비록 소장급이라 해도. 그 다음에 무관은 다른 주재관보다 앞선다. 주재관 아까 설명했죠. 경찰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73명. 각 부처에 다 나갑니다. 주로 경찰 주재관은 계급이 제일 높은 데는 경무관, 그 다음에 총경, 좀 작은 데는 경정, 경무관, 총경, 경정이 나와요. 그래서 국방무관이 주재관보다 보통 앞섭니다. 그래서 외교관, 무관, 주재관 순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공관장 이외의 외교관은 외교관 계급에 따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관장인 외교관이 있고 공관장이 아닌 외교관이 있는데, 공관장인 외교관은 대사관은 공관장이죠. 대사는 공관장, 대사관의 공관장입니다. 대사는 공관장입니다. 총영사는 총영사관의 공관장이에요. 그 다음에 영사관에는 영사관장인 영사가 있고 영사관장이 아닌 영사 또는 부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사관장인 영사는 공관장인 영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관장인 외교관이 있고 공관장이 아닌 외교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공관장을 우선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외교관과 영사.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자, 일단은 총영사는 외교관이 아니죠? 근데 총영사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에 있기 때문에 공사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구체적으로는 특명정권공사 다음에 총영사 다음에 일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총영사는 어찌 보면 대사, 총영사, 일반공사 순으로 볼 수 있어요. 대사, 총영사, 일반공사. 그렇죠? 그러면 자, 대사, 특명정권공사, 총영사, 일반공사. 이런 순으로 볼 수 있죠. 총영사는 굉장한 직급이 대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사카 총영사, LA 총영사는 주로 차관 상당 공무원이 나갑니다. 굉장히 직급이 높죠. 그 다음에 일반 영사는 2등 서열하고 비슷하게 의전서열을 드려줍니다. 일반 영사. 물론 영사관의 관장인 영사가 아닌 일반 영사, 관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사관의 관장이 아닌 일반 영사는 2등 서열. 그 다음에 부영사는 3등 서열에 준해서 예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영사나 부영사가 공관장을 자격을 받다. 관원이 아니고 공관장을 자격했을 때는 무관보다 상위 온다. 그 공관장을 우대하죠. 공관장이 무관보다 우대한다. 그러니까 어디 공관장을 할 때는 굉장히 우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외교관, 공관장인 영사, 그죠? 공관장인 영사 또는 부영사, 그 다음에 무관, 주재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영사는 2등, 부영사는 3등. 요거에 두셔야 됩니다. 자, 3부 토건 있죠? 3부 토건인데 3부죠? 3등 서열은 부영사. 3부 토건, 3부 토건. 그래서 3부 토건, 3등 서열은 부영사와 같다. 자, 영사 상호간에 보겠습니다. 자, 공관장인 직업 영사 또는 공관장인 직업 총영사는 명예영사 또는 명예총영사보다 당연히 없습니다. 명예영사는 그 나라에 공이 좀 있는 사람을 임명해요. 예를 들면 제가 터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한국인인데 터키 명예행사를 알고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 가면 그분 사무실에 가면 터키 명예행사 뭐 직위표락 하나 그게 딱 잘 붙어 있어요. 멋지게 만들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터키 영사보다 그 사람 명예행사죠. 명예행사 그 사람보다 우리나라의 터키 직업 영사가 더 서열이 앞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관장인 직업영사도 다 같이 공관장일 때는 계급에 따라 서열입니다. 총영사하고 영사관장인 영사가 동시에 참석했다. 그러면 총영사가 당연히 우선 영사보다 우선이고, 또 영사관장인 영사는 같은 영사관장으로 참석했던 부영사가 있다면 그 부영사보다 영사가 더 우선이죠. 자, 계급에 따라 간다. 같은 공관장일 때, 세 사람이 다 같은 공관장일 때는 계급에 따라 간다. 공관장인 영사는 계급에 관계없이 외국 영사관에 우선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총영사관에는 총영사가 있고 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사관 있죠. 다른 영사관에는 공관장인 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영사관에 있는 영사하고 다른 영사관에 있는 공관장인 영사가 동시에 참석했을 때는 공관장인 영사가 우선이죠. 당연히 우선입니다. 총영사관에 있는 영사보다 다른 영사관에 있는 공관장인 영사가 의전설이 앞선다. 이런 뜻이 되겠고, 동일 계급의 영사는 영사 인가장 발급 일자순이고, 인가장 발급 일자가 만약 같다면 영사 위임장이 주재관에 제출된 순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가장이라는 것은 영사가 한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영사 인가장을 발급을 해주는데 인가장이 발급된 순서로 간다. 그 다음 인가장 발급자 같다면
해당 영사 안의 모든 영사 업무를 영사에게 위임한다는 증명서 위임장인데 위임장이 또는 우리나라 또는 그 나라에 제출된 일자 순으로 간다는 거죠. 자, 같은 계획일 때는 인가장 다음에 위임장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복잡한 건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행사 주관기한의 장에는 행사의 어떤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뭐 경과 보고를 한다, 뭐 사회를 본다. 이런 사람들은 의전세에도 불구하고 우대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석자의 자석 끝입니다. 일반 시민들이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단 상에 있는 귀빈이 있고 단 하에 일반 참석자는 각 분야별로 좌석군을 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개인별 좌석 지정하면 골치 아프니까 뭐 어떤 행사에 오늘 현충일이죠. 뭐 군인도 육군, 해군, 공군, 뭐 경찰, 뭐 예비군,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좌석권을 정하는 것이 정해놓고 계급별로 착 앉혀보면 수월하죠. 그 다음에 행사와의 유관도 사회적 비중 등을 감안해서 단상을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부터 배치한다. 예를 들면 오늘 뭐 현충일이라면 단상의 좌석, 단하의 좌석이든 간에 독립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또는 아니면 현충일이니까 국가유공자 있죠. 6.25 때 전사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별도로 좌석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따로 앉혀줍니다. 일반 시민하고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 주관기관의 소속 직원은 뒷면에, 예를 들면 오늘 현충일 같으면은 행사 주관기관이 국가보훈처가 되겠죠. 국가보훈처 직원은 뒷면에, 초청 인사는 앞면에 배치하고 행사 진행과 직접 관련 합창단이나 신뢰악단 참여자는 역시 앞에 가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소속 직원은 뒷면에, 초청 인사는 앞면에. 다나 일반 참석자는 분야별로 좌석구를 정하는 것이 좋다. 개인별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열의 조정인데 페이지는 한 3,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설명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복잡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린 게 요거죠. 대사와 공사는 신임장 재정 절차순. 대리대사와 대리공사도 신임장 재정순. 또 1번, 2번은 신임장 재절차에 관계없이 1번이 우선, 2번이 두 번째. 대사 대리나 공사 대리가 뒤에 붙으면 치명통보장 접수일자 순. 자, 큰 틀에서 보면 날짜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무조건 1번, 이 사람이 2번, 이 사람이 3번. 3번이나 2번이 1번을 절대 앞설 수가 없고 3번이 2번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공사는 대사를 앞설 수 있고 대리공사는 대리대사를 앞설 수 있고 공사 대리는 대사 대리를 앞설 수는 있습니다. 자,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요 마무리하면서 이번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시험자 갔다 오니까 저도 영상을 열심히 올려야 되겠네요.